네, 안녕하세요. 당진원룸닷컴입니다. 오늘은 제가 오전에 전원주택을 하나 올려드리고 오후에 잠깐 여유가 있어서 며칠 전에 제가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예시를 들어서 권리금 있는 상가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올바른 절차고 양 당사자 누구도 손해보지 않고 원활하게 계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. 제가 며칠 전에 겪었던 일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. 상가를 팔고자 하는 A, 그리고 이 가게를 인수하고자 하는 B, 이렇게 둘이 서로 만나서 합의를 합니다. 지금 내가 이 장사를 하고 있는 가게 매출은 얼마고 보증금은 얼마, 월세는 얼마다, 그리고 권리금은 대충 뭐 얼마다,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. 그런 상황에서 제가 진행해드렸던 부분은 A가 아닌 B, 그러니까는 가게를 인수를 하려고 하는 그 B와 상가 본계약서를 쓰게 됩니다. 물론 제가 중개를 해드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뭐 권리금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고, 지인분의 부탁으로 일단은 사무실에 모셔서 건물주분과 인수하실 분의 본계약을 먼저 써드리게 됩니다. 그리고 뭐 두 분이서 뭐 권리금에 대한 건 알아서 해결하실 줄 알았죠. 그리고 있었는데 어제 B 분이 사무실에 방문을 다시 하게 됩니다. 계약서를 들고. 내용은 계약서상 수정할 부분이 있으셔갖고 찾아오신 상황이었고, 단둘이 있는 시간이었고, 뭐 크게 바쁜 일이 없어서 저도 부동산 말고 다른 장사를 지금 가게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혹시 권리금 계약서를 좀 써주시면 안 되겠냐, 이런 요청을 받게 됩니다. 저는 당연히 상가 본계약을 쓰기 전에 권리금에 대한 부분을 서로 협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계약서를 먼저 쓰고, 그 후에 권리금에 대한 뭐 계약금, 통상적으로 10%죠. 10%를 주고 받은 다음에 이게 확정이 된 다음에 제가 본계약을 진행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. 근데 이게 아직 권리금 계약서도 쓰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죠. B 고객님이 경험이 너무 없었습니다. 나이도 한 20대 중후반 정도 돼 보이셨는데 처음 지금 가게를 하시는 거고 이런 상황도 당연히 처음이겠죠.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것저것 그때부터 여쭤보기 시작했던 상황이, 이 가게를 팔고자 하는 지금 현 임차인입니다. A는 경험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던 거죠. 나이도 어느 정도 있으셨고. 그래서 최초에는 뭐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가게를 팔고자 하는 A 같은 분들이 을이 되게 됩니다. 그리고 인수할 부분이 당연히 갑이 되겠죠. 이 갑을 관계는 향후 처음에 계약을 잘못하게 되면 역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즉 지금 같이 본계약을 먼저 쓰고 나중에 권리금 협의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가게 파는 입장에서는 본계약을 쓰고 계약금까지 들어간 상황에서 이 B가 이 계약을 해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A는 을에서 갑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. 권리금이 있으니까. 처음에 예를 들어서 1,000만 원에 뭐 넘기기로 했던 상황이라는 가정을 하면 이 1,000만 원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권리금 계약을 쓰고 본계약을 진행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, 그렇지 않게 된 상황에서는 1,000만 원에 A부터 B까지 넘긴다고 합의를 한 상황이면은 A 입장에서는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. 즉 경험이 없는 B에게 계약서상이 없는 거를 인수하게끔 하거나 아니면 A, B 둘 중에 뭐 하나를 빼돌린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번 상황도 지금 본계약을 먼저 하고, 물론 그 전에 권리금에 대한 부분은 서로 구도로 얘기는 됐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, 계약을 쓰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. 그런데 계약서를 왜 쓰느냐? 나중에 향후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계약서라는 거를 작성을 하는 건데, 이 경우에는 두 분이서 권리금에 대한 부분은 구두로 다 계약이 끝난 상황입니다.
근데 지금 그 증거가 없으니 말이 바뀌게 되는 거죠. 그래서 B 입장에서는 인수를 하고 싶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인수를 안 하면은 A가 앞으로 뭐 사업자 등록 그리고 허가 절차 이런 거에 대해서 응하지를 않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고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. 참 안타깝죠. 제가 그 계약서를 쓰면서도 그 지금 B인 지금 새로 가게를 인수하실 분한테 말씀드린 게 뭐 제가 봐도 나이도 좀 어려 보이고 해서 혹시 힘든 부분이나 그리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사무실 방문하셔서 서로 말씀 나누고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거는 도움을 드리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으셨던 거죠.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저희 사무실을 오셔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상담을 하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일이 다 벌어지고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사무실에 오셔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특별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없다는 점이 정말 안타까운데 이번 경우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대충 뭐 어떤 상황인지는 아시겠죠. 자,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권리금 있는 상가에 계약을 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양측, 즉 가게를 팔려고 하는 A와 가게를 인수하고자 하는 B가 권리금에 대한 협의를 하고 그 협의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. 뭐 권리금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. 뭐 한글로 그냥 대충 A부터 B, C, D 총 권리금에 대한 부분은 이만큼이고 금액은 얼마다 서로 값을 서명하시고 사인하시면은 성립이 됩니다. 그것도 조금 모르시겠다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하시면은 쉽게 양식을 찾을 수 있으니 그 양식을 활용하셔서 우선 권리금 계약서를 먼저 쓰셔야 합니다. 그리고 향후 권리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걸 또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금은 당연히 왔다 갔다 해야겠죠. 계약금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날 계약을 쓰시든 아니면 그 뭐 다음 날에 계약을 쓰시든 본계약을 하게 되는 게 원칙입니다. 물론 제가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만의 원칙이죠. 그러니까는 뭐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. 그런데 제가 여러 개의 상가를 중개해 본 결과 제가 말씀드린 절차대로 하는 게 가장 분쟁의 소지가 적습니다. 그 후에 임대인과 만나셔서 그 전에 뭐 보증금이나 월세에 대한 부분은 협의를 하셔야겠죠. 그 협의된 내용을 부동산 계약을 쓰시는 겁니다. 그리고 주인분한테 계약금을 입금을 해드리고 나머지 잔금들은 각자 스케줄에 맞추셔 갖고 뭐 치르시면 되겠죠. 이게 절차입니다. 앞뒤가 바뀌게 되면은 A랑 B 둘 중에 누군가 하나는 분명히 피해를 보거나 손해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. 물론 뭐 정말 좋으신 분들만 있는 세상이라면은 그렇진 않겠지만 또 그렇지가 않으니까 계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거니까 절차만 잘 기억을 하고 계셨다. 나중에 이렇게 권리금 있는 상가 계약을 쓸 때 활용하시면은 분쟁 없이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혹시 영상 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권리금 있는 상가 계약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위에 보시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거나 이 아래 댓글로 질문 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상가 계약 할 때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정보 차이가 날 경우 분명히 이 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셔서 잘 계약을 마무리 지으셨으면 합니다. 그럼 오늘 주말 잘 보내시고요.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